예, 안녕하십니까. 문정림 의원입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또 건보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서 제가 19대 국회에서 2개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게 통과됐는데요. 통과된 이후에 이게 행정적으로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 사무장 병원은 아시다시피 그 의사가 아닌 투자자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이제 설립 운영하다 보니까 그 과잉 진료는 물론이고 허위 부당 청구 등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19대 국회 들어서 사무장 병원 대책 여러 가지를 내놨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진료비 지급 보류법과 사무장 연대 환수법을 건강보험법에 담은 거죠. 그죠? 그래서 네. 그 결과 건보공단에서 집행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표 2를 보시겠습니다. 그 사무장병원 진료비 지급 보류법에 의해서 얼마나 집행이 됐나 이렇게 보니까 전체 건수 30건에 대해서 그 427억이 지급 보류됐고 11억이 변제 처리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집행하고 계시는 걸 확인을 했고요. 표 2를 보시면 이제 사무장 연대 환수법이라고 해서 그간에 이제 의사에게만 환수하던 것을 실제 사무장과 연대 책임하도록 이제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연대 책임 환수법에 의해서 407건 이었고 6,039억이 사무장과 연대해서 환수하라 하는 이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징수 금액은 이제 351억입니다. 아직 징수율은 5.8%에 불과하지만 실제 징수 금액이 사무장 연대 책임 환수에 의해서 351억이 환수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2015년에 실제 환수 결정이 얼마나 됐는지를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환수 결정된 것 중에 법이 지금 2가지니까 지급 보류와 의사와 사무장이 연대 책임에서 각각 어떤 효과를 발휘했나 해서 2015년 8개월 동안 만에 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표 3을 보니까 최초 환수 결정 금액 2,113억 중에서 110억이 이제 2가지 법에 의해서 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급보류 60억, 의사와 사무장이 각각 33억과 17억을 내서 110억이 환수가 된 거죠. 그래서 2가지 법에 의한 효과가 금년 상반기에만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직 이제 노력할 부분은 있지만 이 법의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드립니다. 표 4와 5를 보시면 그러면 지급보류법 시행 전후의 차이가 있느냐를 봤습니다. 2014년 11월 이후 밑에 게 이제 그 법 이후고요. 윗줄이 법 이전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지급 보류 금액이 이 법 시행 이전과 이후에 총 금액은 3.2배, 기관당 지급 보류 금액은 3.7배 상승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의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집행에 계속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표 이제 6을 보시면은요. 그 사무장 병원이 최근 7년간 얼마나 됐나를 보니까 922곳이거든요. 근데 부당 이득금이 8,119억이면 한 기관당 9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한 기관당. 그리고 그 징수 금액은 669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율은 아직 8%인 거죠. 그죠? 그래서 징수율은 아직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표 7을 보면 사무장병원 개설 후에 적발까지의 소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6개월 이내, 1년 이내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2년 이내, 3년 이내, 4년 이내, 5년 초과한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까지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환수 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무장병원 개설 단계부터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표 8을 보겠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폐업 단계에서 환수 결정하는 경우까지 있는데요. 그 폐업한 경우에 환수 결정 금액은 697억인데 그 징수를 8% 하더라도 541억 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폐업 이전에 적발을 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개설 단계에서부터 차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보법에 의한 사무장병원 진료비 지급 보류법과 연대 환수법은 순항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30기관 427억이 지급 보류됐고 11억이 변제 처리됐다. 또 407기관에서 6,039억 원
연대 결정이 됐고 이 중 351억이 징수됐다. 법의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집행에 대해서 더 노력해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사무장병원이 개설 단계에서부터 차단될 수 있는 법을 제가 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함께 고민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장병원 중에서도 생협 관련된 말씀입니다. 생활협동조합은 또 다른 의원님도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요. 표 1을 보겠습니다. 그 생활협동조합, 이제 생협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그 사무장병원 중에서 개인이 설립한 경우, 법인이 설립한 경우, 생활협동조합이 설립한 경우를 보면 최근 7년간 11%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연도별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0.63%에 불과했는데 2015년에는 전체 중에 점유율이 33%니까 점유율이 50배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의료 생협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표 2를 보시면 그 8,120억 중에 669억만 사무장병원 환수 징수가 됐는데 그중에 생협이 2%대로 가장 징수액이 낮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표 3을 보겠습니다. 또 이것을 법인과 비교해도 법인이나 생협 징수율이 다른 데보다 낮거든요. 의료생협은 2%대, 법인은 4%에서 5%대, 전체 징수율 8%에 비하면 굉장히 낮다. 그런 건데요. 왜 그런가를 살펴보니까 생협이나 법인 형태의 징수율은 의사 등의 환수 대상이나 재산을 확정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 4를 보시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생협에서 의료 생협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서 70%까지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30초만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 5를 보시면 그 전년도 대비 2011년에 의료 생협 개설 의료기관이 3.4배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왜 증가했나를 보니까 표 6을 보시면 표 7을 보겠습니다. 표 7을 보시면 생협 중에서 비조합원 진료 실태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협은 원래 50% 이내에서만 비조합원 진료를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비조합원 진료를 확대하면서 사무장병원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 8을 보시면 지금 의료 생협이 지역별로는 경기, 부산, 서울, 인천 순인데 이 중에 사무장병원은 전북, 충북, 대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 9를 보시면 마지막으로 법인이나 의료 생협이 의료기관으로 개설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현재 의원은 신고, 병원은 허가로 되어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 생협 부분에 대해서 정보 중단이 아니 지금 거기 때문에 지금 딜레이가 많이 된 거야. 아까 내가 특별히 준 거야. 생협에 대한 인가와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 아니, 지금 점심시간이 자꾸 늦어지잖아 지금. 네. 우선 어려운 법안을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단으로서는 설립 과정부터 사무장병원이라든가 생협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그 불법성을 따지고자 앞으로 더 주의를 기울이겠고요. 또 폐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이 환수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